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이따 집회 참석하시죠? 예, 오늘은 참석할 겁니다.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있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촛불 집회가 또 따로 있고 밤에 국민 집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집회는 참석을 안 하시고 아니, 저는 이제 민주당 집회 참석했다가 예. 그다음에 좀 밤에 건너뛰어서 이제 야간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오늘 집회 일정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집회 주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거 지금 다시 제가 되풀이해드리기 조금 힘들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황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오늘 참석 인원이 50만 명, 어제까지 그렇게 헤드라인이 뽑히더니 오늘은 헤드라인이 100만 명으로 뽑히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100만 명 이상 운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가까운 뭐 친구들, 동창들이 SNS 방 같은데 그동안 이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던 그런 보통 사람들도 다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방에서도 멀리 지방에서도 좀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운집할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국에 관광버스가 동났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부산에서도 많이들 상경을 하나요? 예, 뭐 들리는 말로는 부산에서도 수만 명이 올라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1987년에 김영춘 의원은 이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그 상료동에 이미 소속돼 있는 예.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도 그때 거리 시위에 동참을 했었죠. 예, 김영삼 총재죠. 그 당시에는 총재죠. 당시에는 87년 전반기에는 그분이 민추협 공동의장이었습니다. 김대중 선생과 함께. 네. 근데 김대중 선생은 가택 연금 상태로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총재가 주로 앞장서서 그랬죠. 직선제 개헌 운동의 네. 전면에 서서 그랬었죠. 뭐 거리 집회도 하고 그런 선봉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6월 항쟁 때는 6월 10일, 6월 9일에 이한열 최루탄 맞고 그 다음에 2.9 딱 20일 만에 어쨌거나 해법이 나왔는데 예. 지금 이번 사태는 지금 20일이 지나도록 지금 청와대가 물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당, 야당 지금 사실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함을 제가 좀 토로했는데 예. 야당 입장에서 억울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국정 전체로 보면 대통령도 권위를 상실했고 네. 여당도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도 여당도 기대하지 못하고 이제 특히 제1야당에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김영춘 의원이 이제 거국 내각을 이 최순실 사태 초기에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지금도 거국 내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네네. 이런 주장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경우에는 당장 헌법상 선거를 대선을 2달 뒤에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졸속 대선이 될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퇴진보다는 당장의 퇴진보다는 대통령도 동의하는 정치 일정 속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거국 내각이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에 대처하면서 또 한편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선거 관리 내각으로 기능을 하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지금 분위기가 아직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오늘 딱 당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대통령 이선 후퇴가 공식 구호가 아니라 대통령 하야가 공식 구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민주당이 거리 집회에는 처음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네. 그동안에 대통령으로부터 좀 딱 부러지는 그런 전국 해법을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의 의지도 보여주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오늘 집회 참여하는 겁니다. 당의 입장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저는 어제 의원총회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지나고 나서 우리 당대표가 청와대 대통령 영수회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야당이 생각하는 전국 수습책을 내놓고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습책을 같이 들어보면서 단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단판 과정에서
저는 우리 당이 대통령이 이선후퇴하고 국정에 손을 떼고 대통령의 권력을 거국 내각 총리에게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최종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불가피하게 퇴진운동 가능성까지 열어두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은 우선은 대화를 하자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하고는 지금 사실은 거의 상반된 지금 추미애 대표는 총리한테 권한 뭐 줄 건지 똑바로 갖고 와라. 그거 좀 명시적으로 딱 갖고 오고 이선후퇴 약속 없으면은 이제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거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뭐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과 추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확인을 꼭 사전적인 과정에서도 물론 뭐 서로 이면에서 협상을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 짓는 과정에서 그 진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요구가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추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전제 조건들도 네. 우리의 요구 안에 담아서 대통령에게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딱 여기서 영수회담을 일단 제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영수회담에 갈 때 추 대표가 갖고 갈 적절한 조건이랄까 제안의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그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공감하시는 그 컨센서스 합의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 퇴진하라 이것은 네. 좀 이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더라도 현재의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어떤 권위나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대다수 국민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그냥 뭐 책임 총리 혹은 뭐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 이런 수준의 그 구두선 같은 이야기 마실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그 거국 총리에게 위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명시적 선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종의 입헌 군주제의 군주처럼 네. 잔여 임기 혹은 합의된 그 어떤 선거 시까지의 그 일정을 이제 버텨주는 그런 역할, 사실상 통치나 국정과는 무관한 그런 법적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 이 대선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로 보면은 무려 지금 한 14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긴 기간을 과도기적인 내각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뭐 경제 문제, 안보 문제에서 슈퍼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거국 과도 내각이 그런 시기를 오래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때까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외치는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고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 밖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 우상호 대표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가령 APEC도 못 가는 상황 아닙니까? 네. 또 뭐 개별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어떤 외국 정상이 무슨 그분으로부터 권위 있는 그런 협상과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치와 외치가 뭐 둘이 아니라 하나일 텐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뭐 헌법상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이런 권력 분담 체제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아니니까 현재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통치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치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치조차도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줘서 그 위임받은 총리가 정상회담에도 나가고 또 영접도 하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외교가 된다고 봅니다. 그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내놔라. 이거는 좀 심하다는 지적도 많더라고요. 내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한인데 그걸 내 나라라는 말은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뭐 법적으로야 내놓을 방법은 없는 거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총리에게 위임하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위임한다고만 선언하면 그런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실제로 안 들으면 또 답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보다 책임 있게 또 그다음 대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갖고 가자는 차원에서 장외 집회에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시적인 응답을 기다렸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계속 국민의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뭔가 뚜렷한 그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장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주말을 지나고 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뭐 단판의 과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시간 보내기 그리고 외부 환경이 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쳐서 그런 요구를 좀 포기하거나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 모면책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김윤 생각으로는 다음 주든 언제 됐든 이제 추 대표가 대통령의 바뀐 입장을 기다리지 말고 추 대표가 먼저 청와대로 찾아 들어가서 예. 그 입장이 뭐냐고 내놓고 그 입장 명쾌하게 들어올 때까지 그냥 청와대에서 버텨라. 거의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여야 영수들이 단판 짓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도 그 대화가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노력도 안 해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제 아쉬움이 너무 클 거다 나중에 생각을 해도. 네. 그래서 꼭 그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치인들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했는데 추미애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의 파트너가 아니라 아예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영수회담 파트너가 돼서 그냥 들어가라.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곤란하죠. 물론 두 야당의 뭐 대주주들이고 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지만 그분들이 현재 대선 후보들이라면 그 말도 성립이 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에 제도적으로 아무런 불과한 자격이 거거든요. 없는 거죠. 당원의 한 사람이 불과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뭐 야당 대표로 나가서 대화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요즘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약간의 시차만 있지 그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문재인 대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거의 문 대표는 특히나 이게 또 이제 그 텍스트로 입장을 낼 때가 많고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는 또 좀 약간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추 대표가 문 대표의 그 스피커 역할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느낌마저 좀 주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추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훨씬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 내에도 퇴진론자부터 저는 하야라는 말은 안 쓰고 싶어요. 하야란 말 좀 봉건적인 어감이 많아서 퇴진론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협상론자 혹은 뭐 훨씬 더 지금 새누리당 쪽 의원들 입장하고 지금 비박계 입장하고 비슷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추 대표께서는 신중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추 대표와 문 전 대표가 어떤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추 대표가 그런 비공식적인 교감을 갖는 것도 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 대표가 꼭 문재인 대표 이야기만 대변한다 그렇게는 바라보지 않고요. 의원총회에서 들어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자기가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만 시기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또 사적인 대화를 해봐도. 그래서 추 대표가 다양한 목소리를 다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오늘 한 얘기도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대통령 하야였는데 요즘에 구호는 대통령 퇴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까 하야는 봉건적이라고 해서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하야와 퇴진? 그럼 장관한테 국무총리한테 하야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한테만 하야라는 말을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퇴진이나 하야나 관직에서 물러나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유독 대통령한테만 왜 하야라는 말을 쓰는가?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게 저는 과거 왕조 시대에 마치 왕이
내려와서 야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뭐 그런 어감으로 생각하고 공유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은 안 쓰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여지듯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장의 국민들이나 95%가 대통령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관념으로 대통령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야말로 왜 하야 대신에 퇴진으로 용어가 바뀌는지 제일 적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